그러면 우선은 상반기 채용이 좀 어땠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인문계, 이공계 분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되고 나서 요즘에는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히려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을만 보더라도 뭐 외식 거의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6시 이후에는 수도권 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네. 뭐 호텔이나 뭐 롯데월드 이런 뭐 에버랜드를 포함해서 테마파크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졌고요. 뭐 놀러 가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쇼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카테고리는 대부분 인문계 분들의 그 채용 포지션이 큰 영역들인데 맞아요. 굉장히 아시겠지만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 반면에 작년에 조금 한참 가라앉았던 이런 경제가 다시금 기지개를 켜면서 이 산업 인프라들을 다시 이제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이공계 분들, 특히나 요즘에는 그 공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나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인문계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공계 분들에게는 기회가 조금은 그래도 많이 열렸었던 상반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엇갈린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우리 마롯데, 맛생과 함께 롯데 채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최근에 수시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롯데도 수시 채용이 많이 확대됐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롯데 상반기 채용 특징 중에 4가지 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점입니다. 바로 첫 번째, 수시 채용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요. 뭐 월요일 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삼성 아직까지 그룹 공채를 진행하구나 느끼셨을 거지만, 롯데 같은 경우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 그룹 공채를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이제 그룹 정기 공채가 폐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2월부터 그 채용이 시작을 해서 뭐 총 21개 계열사에서 채용이 진행되었는데요. 수시로 매월 채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월마다 그 열리는 계열사들은 조금 그 개수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정기 그룹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넘어오면 채용 티오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질 것이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원래 뽑은 인력들을 그냥 적시적시에 뽑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적어도 롯데에서만큼은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롯데가 상하반기 그룹 공채, 정기 공채를 진행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동시에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일반 신입 전형 기준으로 21군데에서 21곳의 계열사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곳에서 진행을 하던 정기 그룹 공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수시 채용으로 봤을 때는 월별로 계속적인 채용이 있었던 것은 희소식이지만 규모 자체가 적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또 현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과 취준생 간의 소통이 강화됐다는 점. 그러니까 롯데가 작년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작년에 그 롯데 채용 공식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리뉴얼이 있고 나서는 올해는 특히나 더 그 유튜브 플랫폼에 L 리크루트 TV라고 해서 그 소통과 그 구직자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표적으로 꼽자면 롯데 백화점에서 진행했던 롯데 라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실제로 현직자들이 와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채용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뭐 롯데 채용과 관련된 A to G,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구직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강화되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롯데를 포함한 뭐 요즘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런 링크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기 십상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저라면, 근데 제가 롯데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롯데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롯데의 그 계열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당연히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꼭 롯데를 지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대폭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대폭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롯데 하면은 사실상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 그룹 공채 시에 그룹에 5개 바뀌지 않는 거의 불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낌새가 보이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대다수의 계열사에서 수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볼 거지만 네. 아무래도 수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 취업과 관련한 조금 더 그 주도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뽑겠다.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서류 단계부터 필요한 인력을 그 선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개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적성 전형도 정말 이거는 대폭 변경이 아니라 그냥 확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항상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NCS라든지 문제풀이. 그런 것과 아예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싹 넘어가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시험지에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뭐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이하는 조금 더 실전적인 업무에 가까운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받은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년 한 해를 좀 성장의 기회로 만들지 못했으면 올해는 바뀌어야겠다라는 좀 그룹 전체의 성장에 대한 그런 니즈가 채용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좀 변화의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수시 흐름에 올라타면서 롯데도 좀 다양하게 인정 선발 방식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아까 상반기에 21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열사고 또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월별로 굉장히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채용이 열렸던 기간들이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각 월별로 그러니까 일반 신입 전형 기준이에요. 어떤 계열사들이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열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게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채용은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롯데그룹공채는 3월 말에서 4월쯤에 열리는데 상반기가 2월부터 바로 빠르게 열렸어요. 보시면 롯데홈쇼핑 계열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유통이죠. 열렸습니다. 이때 MD 뷰티나 패션, 가전, 건강식품, MD 굉장히 다양한 그 영역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목표관리, 쇼호스트 운영 지원, 경영기획, 교육, 경영지원 파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야 드디어 이제 롯데가 인문계 분들 보통 인문계의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롯데 채용이 네. CJ와 더불어서 많이 열리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3월부터 다시 열린 계열사들 보면 7개 계열사가 열렸어요. 네. 조금 인문계 친화적인 직무가 많이 열리지 않긴 했습니다. 일단 3월 달에 보시면 네. 정보통신 대표적인 그 롯데그룹의 IT 회사죠. 당연히 컴공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는 뭐 많이 뽑을 땐 세 자릿수도 뽑으니까요. 한 계열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또 채용이 열렸고요. 렌탈과 오토리스 중고차와 관련해서 또 영업을 주로 하고 아니면 사무 비품들을 그 렌탈하는 그런 계열사인 렌탈과 오토리스에서 영업기획과 관리 직무가 열렸습니다. 그나마 인문계분들이 여기에 좀 도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케미칼 또 롯데의 가장 또 주요 매출 수입원이기도 한 롯데케미칼에서 경영지원 영업관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또 인문계 그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없어 보였어요. 생산이나 연구개발, 안전환경, DT 여기서도 또 IT 분야의 채용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푸드 그나마 3월 달에 열렸던 유일한 식품 계열사입니다. 롯데푸드가 열려서 영업관리, 생산관리, 시설관리 그나마 또 인문계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영업관리 열렸었고요. 근데 보통 푸드는 영업관리를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지는 않아서 글쎄요 두 자릿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뽑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희소식이었고요. 리조트 관광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뽑았었는데 직군을 보시면 인사 하나 뽑았습니다. 뭐 한 명 뽑았겠죠. 거의 뭐 관광 쪽은 3월 달에 열리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네. 수준이었고요. 캐피탈 요즘에 이제 카드나 손해보험이 조금은 매각되고 나서 롯데의 금융 계열사들이 쪼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캐피탈에서 금융 영역 직무가 열렸어요. 금융 쪽 준비하시는 보통 은행이나 보험사나 아니면은 뭐 카드사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융 영업,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원을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IT, 컴공분들이 지원하실 직군이 열렸고요. 보시면은 인문계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3월 달에는 영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줄었고요. 대신에 컴공 그리고 화학 쪽 굉장히 포지션이 많이 열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상반기 수시 채용 피크는 4월이었는데요. 4월에는 총 11개 계열사에서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롯데월드 대표적인 관광 분야의 채용 그 계열사인데 직무를 보시면 데이터 분석과 ICT 전략이에요. 역시나 컴공이나 빅데이터, 전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입니다. 보통 롯데월드 하면 그 어트랙션에 관련된 기획이나 마케팅 쪽이 보통 자주 열리는데 네. 그러니까 인문계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리는
그러니까 이 어트랙션이라고 하면 그 놀이기구 관련해서 어떤 식을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근데 아예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IT 쪽만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데건설, 요즘에 또 건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또 정말 가장 많은 직무가 열렸었던 건설이고요. 알루미늄 제조 분야인데 여기서는 뭐 재무회계 한두 명, 제 개인기억으로는 한 2명 정도 뽑았을 것 같은데 제외하고는 생산기술 연구개발 모두 이공계 TO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롯데 이네오스화학, BP화학이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 안전환경과 전략기획하면 또 한두 명이겠죠. 인문계분들. 그리고 안전환경 역시나 이공계 직무가 열렸고요. 정밀화학 역시나 그 화학 분야의 계열사인데 연구개발 이공계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 열렸고요. 제가 몸담았던 제과인데 기술과 건강 마케팅이 열렸어요. 기술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생산 산업공학 분들이 지원하시는 포지션일 거고 건강 마케팅 여기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롯데 헬스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건강 사업 부서가 있는데 그 건강 부서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건과나 빈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TO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 마케팅은 진짜 많으면 저는 2명 이상 뽑는 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는데 1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TO가 굉장히 적었죠. 인문계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나마 롯데 GRS, 그나마 인문계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4월 달에 계열사는 GRS였어요.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의 산하의 뭐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크리스피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가맹점들을 감당하는 영업 관리가 좀 열렸었고요. 그리고 재무도 뭐 인문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포지션이죠. 롯데 상사, 여기도 경영기획, 영업, 해외 영업 관리가 열렸는데 영업 여기도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은 직무긴 하지만 이 상사의 영업은 다른 일반적인 뭐 GRS나 뭐 제과나 렌탈 이런 곳의 영업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 문턱이 높습니다. 영어 점수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인 취준생보다는 조금 더 그 상사나 물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지원했을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보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인문계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포지션에 있어서는 글로벌 로지스는 물류 운영, 그나마 대한통운이나 DHL이나 이런 글로벌 로지스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 물류 준비하신 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열렸고 칠성에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열린 것 같지만 다 1명, 맥스 2명 뽑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나마 데이터 분석은 좀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품질 관리도 그렇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다 이공계 분들이 조금 더 우대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4월 달도 인문계, 이공계를 굳이 나누자고 하면 이공계 분들이 거의 파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5월로 들어서는 2개 계열사에서 채용이 열렸는데 하이마트, 드디어 이제 유통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하이마트에서 영업 지원, 여기서 이제 영업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마트는 각 지역별로 영업 지원 직무를 모집하는데 여기서 보통 2자릿수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문계 분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만한 직무가 여기서 열렸고 역시나 뒤를 보시면 UI, UX, 데이터 분석, 컴공, IT 분야의 직무가 또 열렸고요. 그리고 롯데 MCC 화학회사죠. 화학회사는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3월에 케미칼, 4월에 이네오스화학, 정밀화학, 5월에 MCC까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역시나 이공계 분들. 그리고 6월로 넘어와서는 5개 계열사의 채용이 있었는데 홈쇼핑, 2월 달에 포문을 열었었던 홈쇼핑이 이번에는 IT나 UX, 컴퓨터공학 전공자들만 모집한다고 대놓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롯데월드는 마찬가지로 어트랙션 관련된 직무, 마케팅 직무는 하나도 역시 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ICT나 DT, 컴공 분들만 모집한다고 되어 있었고 정보통신이 아시겠지만 컴공이 가장 많이 뽑히는 그 직무고요. 네. 알루미늄은 그나마 국내 영업이 열리긴 했는데 제조회사의 국내 영업이면 보통 기술 영업의 확률이 높고 이공계 분들이 우대됩니다. 인문계 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공계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채용이 되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아마 지금은 그 6월 전형 진행 중인데 모집은 끝났지만 아마 나중에 또 합격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공계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캐피탈은 많은 TO를 자랑하는 금융 영업이 빠지고 대신에 IT가 나왔습니다. IT가 그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컴공. 그래서 6월 달에는 뭐 컴공 분들이 가장 좀 활발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달이 아닐까. 그래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채용이 쭉 있었지만 굉장히 이공계 그리고 컴공이나 화학 쪽으로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매달 채용이 뜨긴 하는데 이공계와 또 이 인문계의 편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수시 채용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당연히 취준생분들에게 기회가 많은 거죠. 매월 열리니까. 그래서 보통 롯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룹 공채 진행하면 30개, 40개의 채용이 열리고요. 계열사마다.
그리고 최대 2개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별로 열리다 보니까 조금 더 중복 지원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뭐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공고가 떴네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필요한 인력을 3월 내지는 뭐 하반기 공채라고 하면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시적기에 공고를 올려서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그 수시 채용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아쉬워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놈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많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준비 잘 돼 있고 기업이 좋아할 만한 인재 한두 명이 독식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은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일 네. 거잖아요. A 기업에서 저 지원자가 굉장히 인성도 바르고 준비도 착실하고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 B 기업, C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자가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자는 A, B, C 모든 기업에서 서류를 통보할 거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지원자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된 지원자는 서류 단계부터 아무리 많이 원서를 넣어도 서류 불합격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기회 자체는 증가했어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원서 개수는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쟁률은 그만큼 분산되거나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수시 채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분석을 거의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 부문별로 어떻게 좀 되는지도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죠. 맞습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월별로 이야기하면서 거의 좀 답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걸 보면 아마 확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뭐냐면 제가 롯데그룹 그 채용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게 7개 사업 부문별로 사업 카테고리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계열사들의 채용이 있었나를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일단 인문계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식품, 유통, 관광, 금융 이 4개 섹터를 묶어서 한번 보시면 식품 보세요. 푸드, 유통사업본부, 제과, GRS, 칠성. 작년은 소위 말해 박살이 났었습니다. 식품 계열사가 채용을 안 했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아래 보시면 총 롯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계열사 중에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은 다 빼고요. 메인 7개 계열사 중에 5개 계열사의 채용이 그래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나마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신입 전형 기준이에요. 그나마 식품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HMR이다 아니면은 뭐 혼술이고 홈족이고 이런 것들이 겨냥한 상품들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통으로 넘어왔을 때 유통과 관광을 묶어서 보시면요. 유통은 롯데가 자랑하는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뭐 온라인 네. 이커머스도 있고요. 정말 많았지만 총 10개 계열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2개 계열사에서만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롯데 홈쇼핑이 2번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번은 또 IT만 모집하는 거였고요. 하이마트가 그나마 있었는데 정말 유통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롯데에 하면 인문계분들 보통 유통에 많이 몰리는데 네. 그리고 10개 계열사가 많은 때는 한 7개, 8개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이번 상반기 유통 분야였고 관광은 더합니다. 리조트 아까 보셨겠지만 인사직무만 모집했어요. 네. 인사직무 1명 뽑는. 그리고 롯데월드는 2번 뽑았는데 모두 다 컴공, IT 부문에서만 채용이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땐 관광, 인문계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통과 관광에서 이렇게 채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융도 그나마 캐피탈에서 금융영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식품, 유통, 관광, 금융은 식품이 조금 올라온 거 말고는 여전히 초토화된 상황이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고요. 다시 이제 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이공계 분들이 조금 지원하는 포지션으로 넘어오면 화학 분야 그냥 이거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아래 숫자가 보이시죠? 전체 계열사 4개 중에 채용 계열사 4개 매월 채용을 진행했고 다양한 직무에서 다수의 그 구직자들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케미칼, 이네오스화학, 정밀화학, MCC. 그래서 화학은 역시나 지금 석유화학이 화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건설 제조도 롯데건설과 알미늄 5개 중에 2개 계열사만 채용을 진행한 거긴 하지만 보통 여기 건설 제조에 들어가는 게 뭐 후지필름이라든지 캐논 코리아가 들어가는데 그 2 계열사는 보통 채용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차치하면 거의 건설 제조에서도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서비스는 12개 중에 5개인데 뭐 정보통신 2번, 보통 여기 서비스에서 정보통신이 가장 큰 TO를 자랑하는데 채용을 진행을 했고 렌탈, 오토리스, 상사 글로벌 로지스 이 서비스에 포함된 다양한 계열사에서 채용이 진행한 것으로 좀 느껴집니다. 12개 중에 5개가 채용이 됐다면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 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정말 드물었어요. 그리고 적었고요. 하지만 이공계 분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골라서 지원하는 그리고 골라서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상반기에 좀 기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 입장에서 굉장히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전형 외에 다른 전형 같은 경우는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봤더니 뭐 스펙테클 이런 전형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가 과거에 한참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밀었던 게 스펙테클, 맞아요. 스펙에 태클을 걸겠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개성과 능력만 보겠다. 이런 전형이 있고 그리고 또 인턴 전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번 상반기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느꼈지만 역시나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또 이거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반 전형 외에 진행되었었던 채용 전형들을 보시면 일단 스펙테클 전형 한 곳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게 많이 열리면 두 자릿수로 열리는데 계열사 자체가 직무도 다양하게 열리고요. 한 곳, 롯데정보통신 역시나 IT죠. 보안 직무 하나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한 곳에서 보안만 열렸고요. 대신에 오히려 장교 전형이 더 많이 열렸어요. 장교 전형으로 유통사업본부나 홈쇼핑 그리고 특이하게 가끔씩 롯데가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는데 여군 장교만 특화해서 모집하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네. 롯데 건설에서 이렇게 또 모집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 이 직무 자체가 인문계에 조금 더 특화된 그 모습들을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장교분들이니까 좀 관리 측면에 조직 구성원이라든지 우리 해당 부서, 부대 관리 측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 관리라든지 영업 지원 이쪽에 포지션이 좀 많이 열린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나마 인턴 전형은 조금 열렸습니다. 네. 인턴 전형 채용 연계형으로 보통 롯데는 열려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정규직 전환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6개 직무에서 6개 계열사에서 채용이 열렸고 그중에서도 대웅기획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광고 마케팅 회사죠. 네. 대웅기획이 보통 제 기억으로는 그 정규직 신입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인턴으로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그래도 채용 연계형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좀 잘 두각을 나타내면 정규직 신입이 되는 백화점과 코리아세븐은 또 대표적인 또 오프라인 유통업 계열사인데 여기서는 정규직 신입 바로 정규직으로 A 그레이드로 뽑지는 않고 인턴으로 뽑았다라는 게 조금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전형으로 케미칼 역시나 화학회사에서 진행을 했고 장애인 전형 건설에서 진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신입 전형 외에도 오히려 롯데 같은 경우는 그룹 공채를 진행할 때 그룹 공채 말고 한 달 텀 두고 아예 이 특별한 전형을 따로 빼어서 그러게요. 채용 모집을 따로 하는데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이런 거 따로 빼지 않고 그냥 수시로 티오가 쫌쫌따리 있을 때마다 진행을 했던 게 확실히 이쪽 일반 전형 외에 축소된 이 롯데의 채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좀 하나의 방법, 하나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엑기스만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 자체 인해서 채용 TO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통이 이렇게까지 채용을 안 할 줄 몰랐어요. 네. 롯데 같은 경우 유통, 롯데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면세점도 있고요. 뭐 하이마트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인턴 스펙타클 전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래서 많이 할 때는 거의 뭐 두 자릿수 채용도 계속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좋은 점이 이제 같은 유통 산업군 내에서 다양한 계열사에서 열리면 뭐 최대 뭐 2곳까지 중복 지원 스펙테클은 한 곳밖에 못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분산 효과도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고 경쟁률도 낮아지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뜬 데가 없으니까요. 뭐 스펙테클은 아예 안 떴으니까요.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런 스펙테클 전형 같은 게 많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비춰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스펙테클이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개성을 보여달라. 스펙 이런 거 안 보겠다. 여러분들의 정말 끼 이런 걸 보겠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적응시키고 직무 역량을 키워서 이제 우리의 신입사원으로 발탁하기에는 조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냥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블라인드가 아니면 정말 꼼꼼히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30단계부터 다 보겠다. 그냥 인턴도 블라인드가 아니고 다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력서에 뭐 자격증이나 영어 점수 다 써야 됩니다. 그냥 다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검증된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 것. 네. 장교 전형을 채용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장교 전형이 스펙테클보다 훨씬 더 많은 계열사에서 채용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더 그 준비가 잘 된 지원자를 뽑겠다.
이런 그 니즈의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롯데그룹 이제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반기에 그럼 열리지 않았던 계열사나 부문에서 열릴 만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채용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뽑으면 뽑았지.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요즘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 부분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니즈들도 많고요. 정보통신에서의 채용 IT, 컴공 분야들은 여전히 많을 거고요. 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한다고 해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네. 수소. 그래서 어제도 수소와 관련된 또 사업들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화학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뭐 유통이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네. 롯데가 유통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쉽게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뭐 요번에 보니까 또 뭐 인터파크인가요? 그게 또 매물로 나왔는데 이걸 또 뭐 어떻게 뭐 한다 뭐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로 이어져야지 그와 관련한 연계된 채용 TO가 확 증가할 텐데요. 그래서 조금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확진자가 거의 2,000명을 향해 가는데 관광 이런 봉쇄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롯데 JTB 같은 이런 대표적인 관광 계열사들 채용이 존재할지를 잘 하반기에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플랜 B 아직 인문계 분들은 생각해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어느 계열사에서 뜰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또 직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뽑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분석을 미리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없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도 채용 TO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 분들은 뭐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이라든지 다른 중견 이상 혹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공계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뜰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지원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인문계 분들은 하나하나의 채용이 굉장히 소중한 시기잖아요. 네. 이번 하반기에도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인재 DB, 그러니까 인재풀에 등록하는 게 네. 있어요. 그걸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오히려 내가 전전긍긍하는 것보단 연락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업종 분석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DB에 등록해 두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번 좀 어떻게 보면 방학이죠 지금 시즌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인문계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